판매로 나왔던 그 물건이 시세 차익으로만 엄청. 네, 안녕하세요. 쿵쿵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폐차란, 예전에 폐차란 물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의 느낀 점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썼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를 조금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물건들은 한 번씩 이후에 뭐 6개월 이후 또는 1년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누구한테 매매가 되었는지도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온 것도 제가 예전에 입차를 했지만 폐차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물건인데요. 2020 타경 1751입니다. 강릉 법원에서 진행된 물건이고요. 요 물건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 감정가가 한 3억 3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주택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매각은 최종 5억 1천에 되긴 했지만 재매각 있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신권에 들어갔다가 떨어진 물건인데요. 한번 보면 토지가 한 40평 정도 되더라. 그죠? 예, 그리고 청구액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치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화는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났던 물건인데, 저 역시도 이게 어떤 거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가에 조금 약간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쓰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차를 신권부터 사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건물 면적은 한 95평 정도 되고요. 제시의 건물도 있었던 물건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인천 민박으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중주택 시설이었어요. 이렇게 제시의 건물 창고 형태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죠. 정말 코앞에 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는 않아서 별로 이렇게 자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냥 문만 열면 이렇게 바다가 풍경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지만, 안에 이제 시설은 좀 별로였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영업을 접을 생각을, 이 경매에 들어와서 그랬는지 영업을 접을 생각으로 많이 이제 손님들도 거의 받지를 않고 있었고, 많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세대 이런 형태의 빌라들은 각각 집집마다의 어떤 주방 시설을 갖춰 놔야 되지만, 이런 다중주택은 이런 어떤 공동시설, 취사 이런 시설을 한 곳에 시설을 해놓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다중 주택이라고 하죠.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바로 진짜 여기가 이제 앞에 도로 바로 편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죠. 진짜 코앞에 바다예요. 코앞에 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원리 분석은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말소 기준점이 2005년 11월 4일인데 누가 있어요? 이 말소 기준보다 빠른 사람이 채땡땡이 있네요. 97년 9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소유자가 98년도에 이 주택을 사면서 이전에 이 채땡땡이라는 사람이 유령 회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옛날 뭐 과거 주인이거나 이러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소유자 점유라고 또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 사살을 어디 가서 할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가서 하면 되겠죠? 디지옥션이 이게 기존에 이제 종결이 된 물건 명세서는 요즘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 해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보면
제시에 인접 지번이 있고 걸쳐 각 소지하는 것을 조사된 바 별도 확인을 요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그 필지하고 약간 이제 접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유권 그 낙찰받고 나서 경계 측량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특별 매수 보증금 20%다. 이거는 이게 이제 한 번 낙찰이 됐다가 이제 미납이 된 거죠. 미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온 거에 대한 이제 재매각 여부 20%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고요. 어쨌거나 지금 채땡땡이란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법원 임차조사에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법원에서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자 이때 저도 25명 중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 4억 한 중반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많이 쓴다고 100% 넘게 쓴다고 썼는데 1등이 그죠? 원래 감정가가 3억 3억인데 25명이 들어왔고 5억 4,600에 1등 박땡땡 외에 공동 뭐 이렇게 두 명이 공동 소유권으로 해서 들어왔나 봐요. 공동 명의로 해서 그랬는데 조금 많이 쓰긴 했어요. 1억 8천.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대금 미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걸로 당연히 이제 잔금을 납부할 줄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대금 미납을 하는 바람에 저는 사실 이제 까먹었죠.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5월 달에 다시 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래도 줄어들었네요. 이때 25명보다. 약간 이제 겁을 먹은 사람들은 겁을 먹은 거야. 왜 미납이 됐지? 뭐 문제가 있나? 뭐 권리상의 저 선순위 임차인이 진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13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1등을 함으로써 5억 1000에 낙찰 168% 감정가 대비 168%의 낙찰이 됐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세게 낙찰이 됐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별로 미련을 갖지 않은 척 했는데 이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 저는 사실 제가 낙찰 받으면 약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펜션 형태의 어떤 숙박 형태로 이제 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이 사람은 선수일까? 아니면 그냥 초보자일까? 뭐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봤었는데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뭐였냐면 저런 게 얼마 정도를 할까?